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크 부시형이고 주니퍼 데이터 센터 제품관리 부사장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 자동화와 이것이 계획, 설계, 운영에 가져오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하면은 안정성과 속도를 모두 최대화하고 더 나은 사용자 및 데이터 센터 운영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 라파이전 인포메틱의 IT 설계자인 어니스트 알바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과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라이파이전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는 한 50년 이상 지금 금융 및 보험회사 쪽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콘텐츠도 하고 있고 IT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50년 이상 다양한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현재까지 이런 기관과 비전의 본격적인 이제 여러 서비스 제공자가 됐고요. 데이터 센터 공급자 또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네트워크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여러 요소가 있네요. 기와의 전반적 임무가 또 주니퍼와 함께하는 일을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2010년부터 싱글 SRX 클러스터로 주니퍼 솔루션을 배포해 왔고요. 2014년에는 서비스 제공자 핵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니퍼 라이터를 기반하는 전송 네트워크며 최근에 또 앱스토어 솔루션 그리고 QFX 스위치로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이제 내년에 업그레이드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자회사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SD-LAN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SD-WAN도 말씀하시고 지금 그 데이터 센터의 진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주로 저희 동의는 고객이 요구하는 이제 추상화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링 클라우드를 만들이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 고객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고객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테이너화, 인프라 추상화를 원하고요. 더 이상 그 애플리케이션 주문을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서비스, 셀프 서비스, 포털링, 또 스스로 셀프 서비스 그 애플리케이션이 꼭 아닌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을 구현하기 원해요.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신속한 배포, 또 자동화, API 통합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에 그런 많은 변화에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측면이고요. 인프라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죠. 유연해야 되지만은 동일한 수준에서 표준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배계 변수와 문제가 결국은 그 고객들에게 압도돼서는 안 되죠. 통제와 추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과제 중에 하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중요 동인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측면에 관해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인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파라미터 변수도 있고 변경 사항도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업계에서 사람들이 좀 항상 부족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지금 적어도 이제 유럽 쪽에는 네트워킹 분야에 좀 그 세대 차이가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분야로 그러니까 선배를 따라오지 않아요. 산업 분야에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는 많고 여러 경쟁이 있는데 일반 산업 분야에는 뭐 여러 회사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곤 하는데 저희 회사는 안 그래요. 저희 라파이슨 인포텍은 아주 안정적인 고용주인데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잘 고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 인프라를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저희가 그런 표준 BPN 그리고 아주 오늘같이 훌륭한 그런 패브릭이 있는데 항상 구성해야 되고 같은 수의 팀이 같은 사이즈의 팀이 여러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아주 저의 그런 과제죠. 이런 두 가지가 우리 비즈니스의 그 주요 동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압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여러 그 변화 속도 같은 것을 보고 클라우드나 오토메이션, 데브옵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즈 같은 것을 보면 정말 변화의 속도가 정말 미칠 정도죠. 개인 환경에서 일하면서 이것을 뭐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도움이 될 도구와 프로세스를 갖는 게 큰 과제죠. 사람들의 측면에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한동안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참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위험이 있다고 했죠.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제 비즈니스 그 이상의 직원들이 업무하는 방식 같은 걸 보고 어떤 문제를 보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표준화죠. 가능한 한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방법이고요. 또 자동화도 중요합니다. 표준화하면은 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반을 갖게 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항상 필요한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 표준화되고 그 배치한 자동화를 계속 관리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항상 의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러다면은 이제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실제 항상 저희 앱스트라에서 저희 데이터 센터 패브릭 관리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재미있는 토론을 했는데요. 25년 동안 네트워킹 작업을 해온 선임 관리자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대부분 작업은 그동안은 이제 수작업으로 됐었거든요. 그런 여러 매개 변수의 길이, 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제어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동화해야 되겠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분명히 이 자동화 필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것을 이제 바꿀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주니퍼가 개입이 했습니다. 이런 라인에 따라 보면 분명히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서 EVPN은 큰 역할을 하죠. EVPN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좀 더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최신의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데이터 센터가 작동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매개 변수가 있을까요? 여러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그 패브릭의 용도, 의도, 그 용단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연결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는 저희가 50년의 체험을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기존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패브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게 도전이죠. 목적은 하나지만 유지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문제죠.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또 통합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게 큰 과제고요. 우리는 양면 접근 방식을 실행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머지 데이터 센터를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 그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패브릭을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통합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수행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주요 지금 과제고요. 미래는 통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고. 앞서 제가 그 SD-WAN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트워크 패브릭이 있고 또 스택에 따라 일종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모든 것을 함께 관리하고 네트워크 계층에 추상화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인터커넥트 등등요. 혼자서 모든 것을 저희가 추적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회사, 조직 및 개인 기반의 이런 것이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여러 복잡한 것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50년 동안의 그런 체험을 저에게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함께 기술의 변화뿐 아니라 장비의 그 여러 버전이 다르고 회사와 공급업체 세대가 다르며 이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여러 공급업체가 되거나 또 그런 그러니까 멀티 벤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또 계속 작동해야 되는 환경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업체에서 독립성이 돼야 되는 것에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공급업체 독립성은 우리 회사가 계속 노력해 오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특정 솔루션에 대해 공급업체를 저희가 오히려 분산시켜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하는 스토리지 공급업체가 2개 있는데 과거에 발생한 문제는 한 공급업체 문제가 발생하면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공급업체의 이제 종속성을 저희가 좀 더 완화시키고 또 표준화하고 자동해야 된다는 필요를 확신시켜 줍니다. 이 공급업체 중에 하나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또 공급업체 독립성을 저희가 추구하는 노력 중에 하나고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구매부서에서 벤더의 독립적으로 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가격, 가장 좋은 솔루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비교해가지고 RFP를, 견적서를 비교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기술사항 같은 것도 비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앱스트랙 전비사를 고유했고요. 솔루션 아래 하드웨어 공급자를 실제로 이제 제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거죠. 우리 꿈이 기본적으로 현실됐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도 꿈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앱스라 솔루션이 더 실현되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배포한 다른 관리 솔루션에 이것이 추가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견적서 프로세스 피드백을 받는 것은 꽤 흥미로웠고요. 앱스라가 같은 솔루션 주요 장점은 소프트웨어 관리 스택에서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추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미있는 측면이지만요. 아무튼 구매 부서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도 독립성이 제공되고요. 공급업체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인프라를 계속 관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벌써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를 가장 잘 아시겠죠. 어떤 때는 6주에서 12주 정도 그 딜리버리 타임이 증가된 것이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 몇 달 동안에 같은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더 빨리 배송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 같은 솔루션이 있으면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 패브릭 관리하는 방식에는 다른 아이디어 여기 조금만 손을 대도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아무튼 간단하게 이거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저희가 앱스트라 인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솔루션 생태계에 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 주니퍼가 먼저 제공했기 때문에 지원 라인에 관해서는 계약 관리, 또 기와 같은 여러 컨택트를 통해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컨텐츠와 채널을 갖는 것이 큰 이점이 됐습니다. RFP 자체에서 실제로 하드웨어 제조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것이 솔루션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여기긴 했지만 운 좋게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됐고요. 엔터프라이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아키텍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달을 아주 그렇게 조달이 잘 되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마 한 걸음 더 진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키텍처 프린시플 원칙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게 있죠? 라이프하이슨 인프라를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운영상의 이점이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의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큰 유지고요. 저희가 50년의 그런 레거시와 세계 데이터 센터를 통한 우리의 금융 및 보험회사의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은 고객 요구에 따라 빠르게 저희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 방향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인텐트,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배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쉬워졌고요. 애플리케이션 주기를 고려할 때도 이것이 저희에게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고요. 라이프하이전에는 KPI가 없습니다. 스위치가 얼마나 빨리 배포되는가, 하루 만에 된다는 것 아주 좋죠. 물론 이런 가시성도 있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능력도, 역량도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주노나 IS나 다른 네트워킹 운영 구성 과정을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봤어요. 지금 앱스와 함께 작업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추상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점과 관련해서 저한테 생각나는 그런 저희 이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에는 수작업으로 컨피규레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템플릿을 설정하고 의도를 설정하고 그러면 시스템이 그것을 처리해 줍니다. 이것은 운영면에 있어서 또 디자이너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사고방식을 바꿔주죠. 고위 관리자들이 저희가 지적했듯이 이런 효과가 저희들에는 얻었습니다. 한 2년 정도 2년 동안 이것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동안의 여정 또 성취한 것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귀사가 왔는지를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여정에도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 파트너십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